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의 수출 감소세가 하반기 들어 뚜렷해졌습니다.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수출마저 줄어들면 지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고민에 빠진 전 세계 도시들이 글로컬 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앞두고 문체부가 평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시와 진도군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두 자녀를 낳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에서 평생 무료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수출 감소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의 10월 수출액은 45억 달러, 1년 전보다 12억 달러, 비율로는 21.1% 감소했습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가전, 석유 제품 등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광주 전남의 수출 감소세는 하반기 들어 뚜렷해졌습니다. 6월 이후 5달 연속 감소했고 9월과 10월엔 감소폭이 두 자릿수로 커졌습니다. 특히 광주는 올 들어 1월만 빼고 9달 내내 수출이 줄었습니다. 휴대폰이나 IT 가전기기에 탑재하는 주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이 분야의 글로벌 소비 침체가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자동차와 타이어, 가전과 반도체 등 제조업체 주력업종에서 수출이 부진해지면 생산량 감소로 협력업체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더욱이 집권 2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높일 경우 가격 경쟁력 때문에 대미 수출이 더 둔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아나 삼성전자, 금호타이어 등 미국에 공장을 둔 대기업들이 현지 생산을 늘리고 광주의 생산 물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 전체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지역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수출 제조업마저 힘을 쓰지 못한다면 경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순식간에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정말 춥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전날에 비해 10도가량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현재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전남 지역의 기온 살펴보시면 곡성과 화순 1도 안팎, 장성 2도 안팎까지 낮아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날은 추워졌지만 하늘은 깨끗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수준으로 오늘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도 2도 안팎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9도 안팎에 그치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한 평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달 심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문화산업 중심도시를 비전으로 내세운 순천시가 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평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를 포함한 10여 명의 평가단은 순천을 방문해 현장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비공개로 이뤄진 이번 실사는 지역의 문화 인프라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단은 순천만 습지센터와 오천 그린광장, 문화의 거리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실사에 이어 오는 20일에는 프레젠테이션이, 22일에는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가 결과는 다음 달 발표되는데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내년부터 3년 동안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그런 도시로서의 그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 좀 도움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가 지난 1년 동안 문화 분야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 또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순천시는 특히 올해 처음으로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주요 웹툰 기업을 유치한 것 등을 성과로 내세우며 문화도시 지정의 필요성을 어필한다는 전략입니다. 1년간 예비 사업도 성실하게 추진했고 목적 맞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시의 미래를 열겠다는 전략 사업으로 가는 만큼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한편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하는 지자체는 전국 13곳으로 호남권에서는 순천시와 함께 전주시와 진도군이 평가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의 영향으로 도시의 미래가 불투명한 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세계와 지역의 합성어인 글로컬 개념의 도시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세계 도시 포럼에서 각 도시들이 도시 경쟁의 성공 비결을 논의했는데요.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문화 국가인 포르투갈에서 가장 이색적인 곳으로 꼽히는 아게다시. 기후변화에 대응해 골목마다 우산을 활용해 도심의 온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예술 프로젝트로 시작된 우산 도시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다양한 스마트 장치를 이용한 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ejam efetivamente que venham beneficiar a nossa população. Eu diria que o território da nossa cidade, do nosso concelho. 중국 산둥반도 중간에 위치한 엔타이시 인구는 700만 명. 자동차와 석유화학, 신소재, 바이오 산업이 집약된 도시로 아시아 유일의 와인 생산 기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최근 엔타이시는 어린이와 노인 친화적 스마트 주거 도시를 건설하면서 녹지와 스마트 교통 환경을 통한 신도시와 구도시 연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烟台市是老年人友好城市，是儿童友好城市，也是中国的文明城市。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주민이 늘고 있는 라말라시. 이슬람 도시지만 진보적이고 스마트 정부를 통한 평등 문화를 도시의 미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And we use every smart mean, every smart way. We don't see smart cities as digital cities. 색채 마케팅으로 내국인을, 예술성 프로젝트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선 신안군, 선박과 버스를 아우르는 공영제와 스마트 의료 시스템 도입 등으로 주민의 삶을 가꾸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하는 그런 도시로서의 그 지역 주민들이 생활을 편의를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설정한 지속 가능성 요소는 환경과 경제, 사회적 요소로 집약됩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세계적 추세이자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글로컬을 지향하는 세계 도시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인문 도시와 책 읽는 동구,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 ET 야구단 지원 등 최근 광주 동구는 구민들과 함께하는 인문학적 감수성 높은 정책들로 호평받고 있는데요. 민선 8기 동구를 이끌고 있는 임택 동구청장을 홍진선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청장님 민선 7기에 이어서 민선 8기 동구 6년째 이끌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 이끌어 오신 시간을 좀 아울러 주신다면 어떤 성과들이 있을까요? 동구가 구도심으로서의 낡은 도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지난 3년 동안 증가를 했고요. 청년 인구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 인구 비율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초등학생 증가율도 12%가 늘었고 이처럼 이제 활력을 되찾은 동구가 됐고요. 무엇보다도 전국의 243개 지자체 중에 차별화된 인문도시라고 하는 브랜딩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구가 이제 앞으로 살고 싶은 도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야간 체류용 문화관광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반을 다졌다. 그리고 또한
우리 청렴도에서 5년 연속 2등급을 받으면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동구가 젊어졌고 요즘 친구들 말로는 힙해졌죠. 예. 저희가 지금 앉아 있는 이곳이 동구 인문학당입니다. 이 8기의 대표 성과 중 하나라고 꼽으시던데요. 인문도시와 도시 브랜드화 작업 어떤 내용인지 사업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공간이 이제 인문학당인데요. 작년에 대한민국 문화공간 대상으로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구는 제가 2018년부터 청장을 해오면서 인문도시를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전국에 유일하게 인문도시 정책과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책 읽는 도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4,000권의 책을 5년 동안 2만여 권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100권의 책 추천도서 그리고 10권의 권장도서를 매년 이렇게 추천을 했고요. 그래서 매년 책, 도서, 공모전, 독서 토론회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찾아가는 독서교실을 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심지어 경로당까지. 여기 한 400회를 했는데 6천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년간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7월 1일 날 동구는 인문도시다. 동구의 브랜드로서 인문도시를 선포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정책의 인문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 폭 하나 넓히는데도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꼽아볼 만한 것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째 동구가 또 재밌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작년부터 했잖아요. 작년에 69개 자치구 중에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243곳 중에는 8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대도시 자치구가 고향의 개념이 없는데 저희는 이 기부금을 모아서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걸 전국에서 처음으로 먼저 공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발달 장애인 청소년들의 야구단 이스트 타이거즈, 동구 타이거즈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발달 청소년들의 꿈을 심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쓸 테니 도와주세요. 하나는 그렇고요. 하나는 광주국장이 지금 87년이 됐거든요. 이 공간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대한민국의 문화도시로서 인문적 문화활동의 거점으로 만들어야겠다. 전국의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기부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광주국장 부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의제 설정이 탁월했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일을 하시다 보니까 동구가 잇따른 수상 소식이 있다는 뉴스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자랑 좀 하시죠. 동구가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건강도시상을 수상을 했고요. 제가 가서 이제 직접 받기도 하였고요. 최근에는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돼서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했고, 그리고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도시의 특색 있게 만드는, 그래서 유일하게 7년 만에 광주에서 상을 받았는데 우리 구가 2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제 들려온 소식으로는 도시대상과 관련해서 지원 체계와 관련돼서 또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유. 어깨가 그냥 아주 이렇게 올라가셔도 누가 말 못하겠고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견제 좀 하시겠는데요.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과 동구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동구는 365일 설레이는 36.5도의 따뜻한 인문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추억, 광주의 중심인 동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금남로, 도청, 5.18 광장, 동명동 나와주셔서 함께 사랑해주는 그런 동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대학과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양 대학은 전남의 수건인 의대 설립을 위해 곧바로 통합 작업을 시작한 뒤 오는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절차를 밟아갈 계획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합 합의는 전라남도가 1차 의대 공모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15일 저녁 이뤄졌습니다. 양 대학 총장은 장흥에서 만나 5시간 동안 막판 협의에 나섰고 대학 통합과 통합의대 추진에 뜻을 모았습니다. 통합대학 출범 시기는 오는 2026년 3월입니다. 통합 신청서를 다음 달 교육부에 제출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통합의대 명의로 받는 게 목표입니다. 양 대학은 앞으로 공동 추진위원회를 꾸려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넘어서 전남 동서부간은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전남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하나의 역사적인 어떤 대승적 결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통합의대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조건에서 동서부 지역민 모두 의료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통합의대로 확보한 정원을 절반씩 나눠 순천과 목포 두 캠퍼스에서 특성화를 갖춘 의료 인력을 양성할 전망입니다. 대학병원도 각 지역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통합의대 설립 위치를 포함해서 대학 간 통합과 의대 설립의 모든 조건을 양 대학이 공평하게 가져가는 것이 이번 합의의 기본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양 대학의 극적 합의에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립의대 신설 최저간인 통합의대를 정부에 추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부산광역시가 청년층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새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두 자녀 청년층 가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서 평생 무료로 살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가 마련한 청년 신혼부부 간담회.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구 유출과 주거정책 관련 질문이 쏟아집니다. 특히 이제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신혼부부하고 청년하고 하는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하고. 부산시가 청년층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연간 2,000가구에 월세를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7년, 아이 1명을 낳으면 20년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2자녀를 낳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낮은 출산율과 인구 유출이 지역 소멸 위기까지 불러오자 부산시가 평생 무료라는 파격적 안을 꺼내든 겁니다. 부산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집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하는 게 저희 정책 목표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교통이 편한 역세권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청년층 수요에 맞춰 임대주택 건설 지역을 상업지 전역과 역세권 주거지역으로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말 편리한 곳에 여기 지금 우리 있는 행복주택처럼 편리한 곳에 좋은 시설을 갖고. 이와 함께 강서구 대저동과 명지국제 신도시, 센텀 2지구 등에도 공공임대주택 7천호 건설을 추가 검토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50대 여성이 집 앞에서 맨홀 구멍에 빠져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마치 함정처럼 덮개도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맨홀을 설치한 농어촌공사와 관리권을 넘겨받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피해자는 병원비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충북 이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추석 연휴 첫날 50대 여성이 집 앞 텃밭을 가꾸다 3m 깊이 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몸을 가누기 힘든 큰 충격에 살려달라고 외치기를 15분. 남편이 뒤늦게 발견해 119에 신고한 뒤에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 배수를 위해 파놓은 사각형 맨홀이었는데 함정처럼 덮개도 없이 땅만 파놓은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이 펜스도 없었고 구멍이 수풀로 뒤덮여 있어 피해자는 미처 구멍을 발견하지 못한 채 3m가 넘는 깊이에 빠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왼쪽 발목이 골절되고 피부 이식 수술을 하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예전처럼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는 6개월 후에 봐야 알겠지만 장애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누구도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맨홀을 설치한 건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30년 전인 1995년 농어촌공사가 4고 지점을 포함해 경지 정리를 하고 배수 시설을 설치하면서 맨홀을 팠습니다. 당시 맨홀 뚜껑을 설치했는지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5월 해당 지역을 관리구역에서 해제했고 지금은 시설물 관리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국가 소유 땅이어서 지자체인 보은군이 관리 책임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공사에서 이제 현재로서는 관리하고 있는 수혜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공사가 관리할 시설물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에 대해 보은군은 농어촌공사가 관리구역을 해제하면서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면서 관리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관리구역에서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뭐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관리를 계속하는 게 맞지 않느냐. 두 기관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 치료비는 모두 피해자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명확히 어디 건지만 정확히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소송을 걸어도 어디 건지를 알아야 소송을 걸 건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라고 하고. 두 기관 모두 피해자가 소송을 걸어 책임이 가려지면 피해자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강원도 원주시가 숲속 둘레길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 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비교적 큰 사업인데 정작 주민들은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숲 곳곳에 공사 안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둘레 숲길을 따라 경관 조명을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모두 4억 원을 투입해 단구동 근린공원 내 둘레 숲길 2.3km 구간에 허리 높이의 경관 조명 132개와 스피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숲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만나보니 이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야간 시간 숲길을 찾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여기에 4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겁니다. 밤에 사람도 안 다니는데 굳이 이게 돈 들이면서 할 필요가 뭐 있나 제 생각은 그래요. 일절 안 다니거든요. 조금 얻어도. 전형적인 예산하는데 좋은 거. 다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또 그 불빛 때문에 또 아파트 수면에도 지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 주는 전기를 그냥 쓰는 거니까. 이곳에는 청설모와 고라니도 자주 보일 정도로 생태 환경이 좋은데 밤에 조명이 생기면 숲 생태계가 망가질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야간에 조명에 의지해 숲길을 걷다 보면 발을 헛디디는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둘레길 주변에는 학교들도 많고 주택가도 가까워서 조명이 설치된다면 야간 시간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 안내 현수막을 보고서야 공사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4억 원이나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아무런 설명이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던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숲길은 수년 전에도 식생 매트를 깔았다가 맨발 걷기를 하는 주민들이 항의하면서 철거한 일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일이 있으면 주민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게 절차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갑자기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이 전부 다 황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새벽 시간에 숲을 찾는 어르신들이나 밤에 산책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조명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어 안전을 위해 사업을 추진했으며 조명을 켜두는 시간은 상황을 고려해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의 발판 제거로 광주 지역 쓰레기 수거량이 감소하고 민원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은 7월 기준 96만 5천 킬로그램이었던 북구 지역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량은 발판 제거 직후인 8월 14%가 감소하며 관련 민원 역시 5배가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과 쓰레기 수거율 감소에 따른 시민 불편을 모두 해소할 종합 대책을 광주시가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특화 산업 분야인 소재 부품,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레전드 50플러스 2.0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전드 50플러스는 지역의 특화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중소기업 매출을
국내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의미로 전라남도는 중기부와 공동 추진해 특화산업 분야의 지역 중소기업에게 정책 자금과 기술 사업화 등 집중 지원을 3년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112 한달음선이 섬 지역의 치안 공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도 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112 한달음선 출동 건수는 모두 21건으로 해경 구조정 공조 대비 출동 시간이 53% 감축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112 한달음선은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은 섬 지역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경찰서장 요청에 따라 현장 출동하는 민간 선박을 뜻하며 완도에는 26척이 지정돼 있습니다. 순식간에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강한 찬바람이 불면서 정말 춥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전날에 비해 무려 기온이 10도가량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곡성과 화순의 기온 1도 안팎 등으로 전남 많은 지역에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도 많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날은 추워졌지만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도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10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9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무안의 현재 기온도 2도 안팎, 완도 3도 안팎으로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곡성에서 9도, 순천과 광양에서 12도 안팎 예상됩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도 최고 4m에서 5m 안팎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내일 오전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광주의 기온 1도 안팎까지 낮아지겠는데요. 내일 낮부터 기온이 서서히 오르겠고 이후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